다이어트를 위한 가장 스마트한 선택 너무 좋네. 휴닉 베지어트를 소개합니다. 휴닉 베지어트 예. 나와주세요. 이 휴닉 베지어트는 이걸 뭐라 그러죠? 저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음식 말씀. 하여튼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거 단백질 쉐이크. 쉐이크. 네. 쉐이크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휴닉 베지어트는 최적의 영양 밸런스를 제공하는 100%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20가지의 식물성 원료가 함유돼서 한 번 섭취함으로써 일일 권장량 단백질의 36%, 식이섬유의 30%, 그리고 비타민 N 미네랄 127%, 그리고 16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됩니다. 와, 이 단백질하고 식이섬유 하루 세 끼 이것만 먹으면은 이 권장량의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다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세 끼를 이걸로만 먹으면은 맛있는데? 삶의 의욕이 그거 사라지겠죠. 아니에요. 여기 넣으셔야 돼요. 더 넣어야 돼요? 그 두유예요. 그랬구나. 두유만 드셔놓고. 저도 예전에 두유에다가 한번 섞어서 먹는 숟가락, 세 거구나. 숟가락. 그 넣어준 줄 알고 좀 본인이 좀 넣어봐요. 좀. 참. 넣어주신 줄 알았죠. 아니, 내가 이러니까 이거 내가 꼭 박지훈 된 것 같아요. 이 박지훈 변호사가 이게 뭔지를 모르고 광고를 한 적이 세 있어요. 숟가락. 그래요. 예. 전에 한번 박지훈 씨가 네. 하이타이를 집어넣어가지고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예. 거품도 나고 그러니까. 예, 그래요. 자, 여러분 정말 바쁜 일상 속에서 챙겨 먹기 힘든 영양소를 빠짐없이 챙기는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굶지 않고 건강한 다이어트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을 선호하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설탕, 감미료 이런 거 안 들어갔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식물성 다이어트를 위해서 베지어트는 곡물 맛과 카카오 맛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네, 카카오 맛. 다음에 또 네이버 맛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라도 좀 웃겨야 된다는 강박이. 먹고 있는데. 강박이 저를 이렇게 먹을 뻔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오늘 시식용은요 곡물 맛이요, 곡물 맛. 예,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가르시니아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이 높은 글루코만난. 너무 맛있다. 예, 맛있죠. 네, 진짜 맛있다. 글루코만난은 이제 곤약. 네. 곤약이죠. 곤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포만감이죠. 자, 맛있고 건강한 베지어트로 하루 한 번 식사를 대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함께 지구도 가벼워집니다. 자,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굶지 않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고 건강한 한 끼를 원하는 분, 운동 후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 필요한 분들께 베지어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또 한 통이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만큼 좀 값이 나갑니다. 39,900원. 두 통은 67,900원. 네 통은 119,700원. 네, 네 통 이상 구매할 때 가장 저렴합니다. 왜냐? 베지어트 한 통으로 한 18일 정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 밖에 첫 구매 쇼핑몰 할인 2,000원이 적용되고 배송 메시지에 김용민 TV라고 남겨주시면은 수령 후 14일 내 불만족 시 한 통에 한해서 100% 환불. 두 통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 소비자가 35,000원 상당의 티멜트 타이거 허브 탈모 샴푸 1000ml를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탈모 샴푸 드려요. 이게 물에 잘 안 녹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되게 잘 녹아요. 네, 몇 번 네. 안 흔들었는데 맞아요. 맛있어요. 예, 자 검색창에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 아직 이제 지금 논의 중인데 일단은 휴닉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골뱅이 휴닉 문의해 주시면은요 보다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를 물통을 들고 오시네. 여기다 넣어가지고 아니야. 여기다 마셔요. 그렇죠. 알볼로 보고. 물통은 항상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이거 먹고 살이 빠져서 오면 광고 효과가 제대로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안 먹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다. 그래요. 아니 왜냐면은 실패해봐. 이게 누가 사겠어. 그래서 일부러 안 먹는다고. 네. 와,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네, 달콤한 맛이 맛있어요. 네. 달콤한 아이고, 맛이 진짜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소재인 변호사님이나 신지 변호사님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거 먹으면 살 빠질까봐 너무 맛있어갖고 이거만 먹을까봐 삼시세끼. 그래요. 이거랑 밥을 같이 드시면 살이 찌는 거죠. 그렇지. 네 얘기 하지 마. 네. 그러니까 살찔까 그러지. 네, 그래요. 아이고 저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포만감은 확실하게 있네요. 제가 이제 좀 저녁을 먹고 와서 예. 근데 보통 이렇게 밥 먹는 배하고 이 간식 배하고 따로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확실히 제가 지금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밤도 채 안 마셨는데 예. 벌써 배가 부르네요. 예. 물배예요. 예, 물배. 벌써 글루코 만나니. 예. 아마 이 뱃속에도 좀 자꾸 불고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게 배에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 불른 그 곤약 성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포만감을 줘가지고 오래 가거든요. 지금 자꾸 배가 지금 더 불러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조금 있으면 이렇게 이 양복 단추가 터지지 않을까. 예. 만한가 너무. 예, 무슨 저기 진짜 하이타이면은 가능하죠. 예, 점점 부풀어 올라가지고. 예.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휴닉 베지어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로 이재명 지사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예. 그 이재명 도지사의 사건이 이제 대법원에서 지금 소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전원합의체로 지금 이제 이전이 됐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이제 그리고 공개변론 신청도 했기 때문에 공개변론도 열릴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좀 이제 상황이 조금 어떻게 저는 좀 호전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 지사 쪽에. 네, 이재명 예. 지사 쪽에 호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든 게 이제 여러 법조인들께서 많은 평가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대법원이 왜 전원합의체로 이 사건을 올렸을까? 한 기사에서 본 거는 소부에서 판사들끼리 의견 일치가 뭐 안 됐다 나는 이런 의견도 그건 있는 아니라고 거.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대법원 내규나 뭐 법원조직법 같은 걸 찾아봤더니 네. 그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이전이 될 때는 네. 꼭 그 소부에서 재판관 사이의 의견이 일치가 안 돼야 옮겨지는 게 아니라 네.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가 돼도 그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거나 뭐 공공의 이익에 뭐 중대한 사안이거나 이럴 경우 또는 뭐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그 재판부 소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게 아닌가 싶고 예. 그다음에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다는 점은 이제 그래서 다 알고 까먹었어요.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사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지금 이제 다시 네. 리뷰하는 차원에서 네, 간략하게 간략하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이재명 도지사가 방송 토론회에 나와서 상대방 후보가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지요? 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그 상대방 후보가 그렇게 물어본 거는 당시에 이재명 지사에게 있었던 의혹, 그러니까 멀쩡한 친형을 시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 김영환 상대 후보도 수사를 받으면서 그 질문은 불법 입원시킨 거 아니냐 이거 물어보는 취지였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최선의 답변을 한 거죠. 나는 그렇게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적으로 형을 입원시킨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네. 그 질문의 취지는 이런 건데 예. 이제 항소심 판단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재명 지사가 시장으로서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강제 입원이나 불법 입원 이런 게 아니라 강제 진단. 이제 형이 정말 정신적으로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진단 절차를 시장의 직권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예. 무죄가 선고가 된 거예요. 예. 그거는 적법한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강제 진단 절차에 참여한 적이 없다라는 거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과 같은 효과다라는 되게 어렵게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되게 침해했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미리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네. 이게 정신보건법이잖아요. 이게 네. 그 법에 보면은 강제 입원이 있고 입원을 하기 전에 진짜로 이상한지 안 한지 진단부터 해야지. 진단을 받아야 될 거 입원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딨어. 진단을 스스로 와서 받으면 되는데 안 받으면은 강제로 진단을 받게 하는 수가 있는데 진단 지시. 강제로 진단을 받게 하려면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요 과정은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강제 입원이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막 뒤섞여 가지고 네. 그 계속 거론이 돼 왔고 선거 와주 국면에서도 막 뒤엉켜가지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공세가 진행됐었거든요. 맞아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따박따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게 이렇고 저렇고 해서 설명을 일일이 다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권자들한테 헷갈리게 만들었다. 네. 아니 네가 입원은 안 시켰지만 강제 진단은 시켰잖아. 근데 유권자들이 볼 때는 강제 진단 절차도 안 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허위사실 공표야. 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투표란데 토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네. 정해져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네. 그 질문과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 그러니까 강제 입원 시켰죠라고 질문한 이후에 다른 질문을 갑자기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 말을 끊고 제가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날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좀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그 김용환 잘랐죠. 예, 자꾸 맞아요. 저 자르고 봤어요. 한편으로는 또 보면은 설명이 길면은 해명이 길면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우리가 그렇지. 혓바닥이 길면 뭐 어떻다는 둥 이런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판사가 이재명이 싫은 거야.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게밖에 네. 판단이 안 돼요. 근데 1심에서 어쨌든 사실은 굉장히 검찰이 기록을 안 내놓다. 그러니까 친형이 정신병력이 있었다라는 네. 증거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끝까지 안 내놓다가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제서야 뒤늦게 그렇지. 제출을 합니다. 맞아요. 예. 검찰이 계속 안 내고 있다가 네. 통화 녹음 자료를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 이 검찰이 너무 괘씸하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죄 1심에서 그렇게 때렸는데 항소심에서는 사실은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아마 장윤진 기자님도 예측을 어떻게 하셨었는지 이제 기억나시나요? 네. 어떻게 하셨나요? 그 저는 유죄라고 그때 하셨죠? 예. 특히 저는 이제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허위사실 저는 근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직권남용 그렇죠. 유죄될 거라고 생각했죠. 유죄라고 예측하셨거든요. 그렇죠. 직권남용은 유죄 부분이 빠져나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유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같이 방송할 그렇죠. 때. 그랬는데 야, 이 항소심에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재명 지사를 미워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이 어렵게 이해할 수 없는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그쵸.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번을 읽어야지만 맞아요. 이해할 수 있는 그 문장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대법원에 가서 깨시오. 나를 밟고 넘어가시오.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논리가 법리적으로 엉성하다. 법리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점을 두고는 사실 대법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을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예. 판단을 합니다. 이걸 그런데- 갖고 이견을 얘기할 그런 그쵸. 사람이 대법관으로 한 근데 리도 없어요. 네. 한편으로는 대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두고 그 정리를 해야 돼. 이런 사건이 올라왔을 때 딱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판례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그 전원 합의체를 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쵸.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래서 그 법리를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이제 아까 허위사실 공표라 함은 네. 허위사실이라 함은 그쵸. 이렇게 해서 좀 더 그 명확하게 좀 정의를 내려주는 부분 네.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도 조금씩 가끔씩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우리 이제 우리나라 법에 그 상고심으로 갈 수 있는 게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인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금 300만 원이 부당하다라고는 못 하는 거예요. 80만 원만 해도 될 걸 왜 300만 원 했느냐. 이거는 그 상고 네, 사유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건 경우에는 그 100만 원? 네, 도지사, 그 선거로 뽑은 도지사가 그 정무직 공무원을 파면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당선 무효가 되는 거죠. 당선 아니 무효. 실제로 당선 저 무효. 정치인 이재명은 만약에 네. 이 선거법 100만 원 이상형을 받게 된다면 네. 그 자신이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이제 당선 무효가 되기 정치인으로서도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거 말한 네.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국민이 뽑은 사람인데 그 국민이 뽑은 사람을 이렇게 내쫓으려고 한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비록 그 10년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상고 사유로 삼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부분을 포함을 안 시켰다면 이거는 위헌 제청 같은 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였다면 했을 것 같아요. 오, 저도 역시 이 생각이에요.
헌법학 박사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제청에 한마디 하시지 않았어. 헌법을 하시거든요. 위원 제청. 이재명 지사가 네. 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실제로 해놨죠, 대법원에.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지금 아직 인용 기각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저는 전원합의체로 간 이유가 아마 그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 그것도 아마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번 했었어요. 공직선거법 그렇죠. 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행위라는 거는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신청을 각하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이번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려면 그 이전에 대법원의 입장을 어떤 일부 변경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한꺼번에 심리를 해서 네. 그 위헌 제청 신청에 대해서 심리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해보자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대법원에 상고하는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법에는. 뭐든지 상고할 대법원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른 판단을 구할 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이거 내가 주순 거다 아니다 뭐 사실관계의 오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양형이 뭐 10년 이상, 뭐 사형 무기 10년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과중할 때는 이때는 양형부당을 이유로도 대법원에 그 상고를 네. 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 사건에 비해서는 양형 부당으로 아예 상고 자체를 못하는 거죠. 못하는 원래. 거예요. 대법원에 그치. 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 내가 만약에 그래 이것이 말도 안 되지만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여 한다 하더라도.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 당선 무효만은 피해야 되는 한 뭐 80이든 50이든 이 정도만 내려줘도 내가 감수하겠는데 300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지사직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당연 무효가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거에 관한 비용까지 모두 물어내야 되는 그리고 거예요. 5년간 피서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거의 정치인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형 부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적어도 그렇죠. 요 선거법 네. 부분에 맞아요. 한해서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률이 헌법 자체에 위반된다라고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니까 그렇죠. 대법원에서 요거를 헌법재판소에 좀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넘겨다오라는 그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는 약간 긴장 관계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해 보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바로 이 허위사실 공표죄 법리적으로 이거를 깨서 무죄 판단을 할지언정 헌법재판소에는 안 보낼 것 같은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수도 대법원이 있겠네요.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게 네. 지금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에 위헌 제청 신청을 해놨지만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다른 정치인 3명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소원을 낸 게 하나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심판 회부 결정이 돼서 그게 지금 심리 중에 있단 말이에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똑같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그리고 형사소송법 양형부당에 의한 상고 제한에 대해서 지금 헌법소원 신청을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에게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만약에 확정을 시켰다. 근데 만약에 그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위헌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갈등 관계라고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지. 형벌 조항이 위헌 선언을 받으면 소급해서 좀 밖에 좀 소급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한테는 네. 그러면은 그 처벌 자체가 이제 의미 없어지게 되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후임자가 이미 그럴 선거를 수도 할 수도 있죠. 있는데 뭐 그때 다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심지준 변호사님 말씀대로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법리 해석을 해가지고 무죄 취지로 환송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네. 커졌다고 보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까지 열었는데 이거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까지 재판이 정지돼요. 그렇지. 맞아요. 그 바보 같은 짓 아닌가요? 그럴 거면 뭐하러 전원합의체를 엽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헌법재판소에다 넘기지 않는다. 근데 전원합의체 왜 열었어? 정지하려고 열었나요? 아니에요. 하여튼 정지하려면 소부에서도 정지시키겠지. 그러니까요. 소부에 정지시켜놓고 기다렸겠죠. 근데 전원합의체 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헌법재판소로 넘기지 않고 대법원이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할지 알고 그걸 반박할 준비까지 다 했었단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근데 정말 저는 그 2심 판결을 보면서 좀 기가 막힌 게 또 나름대로 방송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청률이 2%인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애매하고 복잡하고 완전히 맞아요. 뭐랄까요. 어려운 단어들이 오가는 토론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네. 거기서 정확하게 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거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면상, 외견상. 그런데 네가 적극적으로 뭔가 단서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 그걸 누가 구분하냔 말이야. 2%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사실 이재명 지사가 형님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진단을 네. 시도했던 것. 그러나 강제 입원시키지는 않았다는 거.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전혀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런 판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항소심 판단에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게 정말 신기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연구해보고 싶은 대목이 뭐냐면 선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지사의 행동이 적법하든 불법하든 간에 그 형님에 대한 강제 진단 절차에 이재명 지사가 관여했다는 것을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을 것이다라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판사가 판단을 하죠? 이거는 공개 변론이 열린다면은 좀 공론화가 되어봤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진단 절차가 적법했다면 그거는 선거인들의 아무런 관심사가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형인데도 그렇게 시장으로서 직권을 행사해서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했구나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한 거죠. 그게 불법이 전제가 됐어야만 그게 선거인의 관심사가 되는 건데 불법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의 관심사였다라고 그렇게 판사가 판단한 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 이재명 지사의 형이 그렇게 문제가 정신병 증세가 병력? 없었다면은 네. 사실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볼 수도 맞아요. 여지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쵸. 그분이 좀 정신병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그 증세가 발현된 지가 좀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부분 그리고 그런 발현이 돼 있어 좀 조금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그 성남에 알만한 분은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그 권한이 있는 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강제 진단 절차를 밟게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무슨 문제 삼았다라는 게 사실 그것도 사실 문제라 그것도 잘못돼도 못 큽니다. 재판에서 직권 남용,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무죄 판단이 됐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했다고 그걸로 유죄가 나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지금 다 이제 말씀을 종합하면은 그 PD님께서도 그 시청률이 2%밖에 안 나왔는데 방송 전문가인데 그 2%대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게. 그게 너무 웃겨요. 네. 그리고 이미 여론조사 결과 이거 남경필하고 게임도 안 됐어요. 그렇죠. 여러 선거에 결과적으로 두 가지 의미에서 시청률이 낮았고 네. 그 정도 주제 가지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고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인데 네. 네.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재명이가 맞는 말을 했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씨가 뭐가 꿀린다고 거기서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할 게 없어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그렇게 또 말을 막지 않았으면은 그래서 사회자가 도리어 사회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재명이 거기서 숨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달라. 그렇지. 설명을 해달라라고 기회를 얻지 했었어야죠. 못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은 방송을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방송 토론의 법리가 따로 있어요. 그 예. 대법원 법리 중에 그 방송 토론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즉흥적으로 주장과 공방이 오고 가기 때문에 예. 표현의 정확성, 명확성에는 한계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그렇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리가 있거든요. 그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거기 당선되신 분이요. 네. 나는 한국노총에서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받은 그런 후보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네. 한국 노총 사람하고 친했나 봐. 네. 아, 그게 그거지 뭐 하면서 결국에는 뭐 3심까지 가진 않았는데 네. 2심에서 끝났어요. 네. 무죄. 아니 뭐 춘천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공약 이익률 1위다. 네. 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의 근거가 좀 모호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거 가지고 재판이 벌어졌어요. 근데 무죄 났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해 보면은 네.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난다.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나서 인용이 된다. 이재명이 아웃된다. 그러면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토론회 안 나가면 한 500만 원 낸대요. 네. 500만 원 내고 안 나가지. 거기서 그렇죠.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책 잡힐 일이 발생해봐요. 그 얼마나 긴 시간의 토론입니까? 안 나가고 말지 뭐 그냥. 차라리. 이렇게 네. 되면 유권자들이 그 후보자의 면면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되고 또 아울러 그 뭐 말은 풀고 돈은 돈줄은 조인다. 네. 뭐 그런 선거법의 어떤 취지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죠. 네. 지금 정확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은 자유롭게 하게 해주고 돈을 풀지 못하게 옛날에 금권 선거에 대한 문제가 하도 심각하니까 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발언의 자유를 충분히 주게 하는 게 선거법의 취지인데 네. 지금 그런 토론회에서의 그 말, 중의적인 말 때문에 이거 지사직을 잃게 된다는 거는 이건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는 그리고 거예요. 또 그 이렇게 만약에 네. 그 말하자면은 그 이재명 지사가 직을 잃게 되면은 한 40억 돈 선거 비용을 예. 40억만 들어가냐 이제 후보별로 40억이라고 치면은 재보선 네. 비용 이거 그 뭐 어디서 나가느냐 경기도비에서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민들은 아니 겨우 이 정도 범죄 그것도 아주 애매한 범죄를 갖고 수십억 수백억까지는 아닐 수 있겠는데 하여튼 네.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 도비를 허비하면서 선거를 또 치러야 한다? 뭐야 이게? 아니 그 판사가 나는 2심 판사가 좀 굉장히 좀 독특한 사고 방식의 소유자라고 보는데 네. 그분의 사고 방식 때문에 그 이 말하자면 1,360만 경기도민의 그 어떤 투표가 무효가 된다?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진짜 이거는 판사의 판단으로 선거를 뒤집어 엎는. 그렇지. 네. 국민들이 선택한 건데, 네. 도민들이 선택한 건데. 네. 이걸 엎어버린다는 게 네. 명백한 범죄가 아닌 그렇죠. 이상에는. 예? 범죄가 명백해야죠. 그리고 처벌이 이 정도면은 선거가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보면 이렇게 그 지금까지 과거 판례들을 보면은 조금 과도한 그 일탈이 있었지만 이게 표차가 워낙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휴, 이 정도는 100만 원 이렇게 된 경우도 제법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표차가 아마 5% 안쪽에 있다. 그러면 사실 조금 경미하다 싶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원 넘게 선고를 해가지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표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면 아니, 네. 그리고 통상 판사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래요. 만약에 유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네. 그런 아주 뭐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이런 그렇죠.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말로 인해서 선거 판세가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바로 그 점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300만 원을 때려가지고 지사직을 상실하게 아니, 한다면 검찰 구형보다 더 많아요. 네, 이거는 오히려 경기도민들이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민들의 혈세를 네. 그 판사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판사는 국민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임명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파면을 할 때는 파면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그 판결을 내릴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네. 그리고 명확한 경우에 이렇게 하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의 범위를 좁히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또 이게 또 그게 또 왜 필요하냐면은 너무 적극적으로 사법권 행사했을 맞아요. 때 사법권이 이 정치에 휘말리게 된다. 그래서 그 사법권도 어느 정도 자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니 견해가 이게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판사 검사는요 권력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 그렇죠. 심판받지 않는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도민들에 의해서 선택이 돼서 공직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심판받지 않는 권력이 심판받은 권력을 심판한다? 이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고 위험합니다. 예컨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당선됐어. 이 새끼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TV 토론에서 했던 단 한마디의 실수 그럴 수 갖고 딱 잡아가지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 때려가지고 맞아요. 그 직을 박탈한다? 물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임 중에는 네, 수치되지 않죠. 소추되지 않는다고 네. 하지만은 네. 예를 들면 다른 권력자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거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김용민이가 이재명 지지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그래요. 난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심대하게 그렇죠. 네, 맞아요. 기스가 날 일이에요. 이거 위협감을 느끼셔야 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럴 정도 심각한 위법 상황이 있었어야 돼요. 네. 심각하고 명백한.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사실 사법권은 조금 자제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좀 너무 적극적으로 판사님이 좀 휘두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죄를 예단하셨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유죄를 예측하셨잖아요.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되게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서 자기가 아니요라고 한마디를 했다고 투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거짓말하네라고 하고 표가 빠져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예.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정말 민주주의의 화신 살아있는 장용진 기자님께서도 유죄를 예측하시고 막 이렇기 때문에 판사가 무죄를 주기에 너무 부담이 없나?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가 맞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요? 네. 아니 내가 틀린 건 1심에서만 틀렸어요. 2심에서 안 틀렸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김태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항소심에서 좀 아무래도 그러니까 1심에서 이제 그 검사들이 괘씸죄에 걸려서 이제 무죄가 나왔다면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있었고 그런 또 보도 행태라든지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가 많지가 않았어요. 예, 많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항소심에서 어떤 부담감을 갖고 어렵게 해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렵게 쓴 다음에 대법원에 가서 깨시오. 폭탄 떠넘기기.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그런 법리를 나도 모르겠다. 창조하셔가지고 깨기 쉽게. 나도 모르겠다. 차라리 깨기 쉽게. 그런 차라리 이해가 되네요, 너무 그러면. 이거는 바로 깰 수가 그 있어. 저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 그러니까 언론이 바로 서야 그렇지. 좋은 기사가 나오고 네. 좋은 여론을 조성해야 네? 사법부도 귀를 여론을 기울이죠. 조성해서 나쁜 재판이 나왔다고. 아니, 그때 진짜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재명 뭐 지사 얘기만 나오면 뭐 묻었네 그러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도 경찰도 굉장히 비토하는 분위기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을 날리면 아주 엄청나게 중용될 수 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관가에 돌았대요. 탈 털어서 이거 나온 겁니다. 이거 그렇죠. 나온 거예요. 무슨 무슨 아내가 무슨 폐륜 트윗을 날렸다. 전혀 인정되지 않았어요. 아니 조금이라도 연결됐으면 혐의가 입증됐으면 바로 갔지 기소됐지.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김부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나요, 진짜? 그분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을 죽일 수많은 건덕지들 얼마든지 이재명을 네. 죽일 수 진짜.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네. 단 0.1%의 사실이라도 100% 사실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다 불기소, 헛발질. 불기소. 자꾸 혹은 댓글창에 눈이 가는데 네. 여기가 그 김용민 TV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박근혜님이 2번 쐈어요. 그래. 박근혜님이에요. 아이고, 박근혜님. 옥중에서 태극기 부대도 응원한다며. 박근혜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하도 무슨 뭘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네. 그 해경군 집시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닌 걸로 드러났고요. 아니- 깡패 뭐 하고 뭐 유착됐다. 그건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입건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 건하고 네. 그 계정하고 네. 어떻게 그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난 그 상상력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피식 웃고 말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그 수사를 하는 거 보고 야 정말로 대단하다. 이거는 상상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만들고 싶거나 그 저기 조국 교수는 저기 집을 한 번 털렸지 않습니까? 네. 예. 8번 털렸어요. 아, 예. 집을요? 시장실인가? 집인가? 집인가? 아니, 예, 아무튼 이거 8번이네 예, 들었습니다. 예. 예. 이제 그 개인 공간을 네. 8번 네. 털린 걸로 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우리 그저께 나오신 분이 노민호 사무총장이라고 네.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거기 사무총장이신데 그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보낼 수 있었으면 진작에 진작에 보내고 보냈을 거예요. 아예 그냥 아웃이 됐어요. 나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지금 검색해 보면 볼 수 있는 TV 토론. 그렇죠. 어? 그거예요. 그것도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좀 아리송한 네. 아리송한 그거 하나 떨렁돼 있습니다. 자기들은 못 믿겠다고 할지 몰라요. 저 똥파리 분들 있잖아요. 예. 못 믿겠다. 영원히 믿지 마. 믿으라고 강요도 안 할 테니까. 뭘 갖다 대도 그분들은 안 믿는다고 안 믿어요. 그럴 안 거예요. 믿어. 예. 그래요. 저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사실 저도 뭐 이재명 지사 개인을 저는 지지하거나 응원한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지금 발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냥 단순히 법률가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김영민 PD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이 TV 토론에서 했던 말을 끌어다가 재판으로 갖고 와서 이걸 선거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깨겠다는 것이냐.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고 그런 취지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개인적인 지지 여부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 네. 전혀 그렇죠. 그런 핵심이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아니 니들이 지지하는 똥파리들, 니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털려봐 동의가 돼? 누군가 좀 비우호적인 어떤 사법 권력이 그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동의가 돼? 저는 이제 사실 그 이재명 지사의 개인 캐릭터도 사실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그분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되게 좀 안 좋게 평가가 있었어요. 왜냐면 좀 거칠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거칠긴 한 것 같아요. 네, 예. 바로 말씀하신 예, 이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보니까 그렇게 좀 온화하신 분은 사실은 맞아, 맞아.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뭐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니 그래 실제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캐릭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뭡니까 이만희 네. 본진을 털 때 네. 그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와일드한 이미지가 그렇죠. 네.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도 필요하거든요.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그 어떤 목표 의식과 결합이 되니까 대권 주자 2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말 젠틀하시고 참 이렇게 그 생각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런데 전투력이 약해. 이런 생각을 다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분 이재명 저 사람 저기 조금 거칠고 좀 그런데 전투력이 있네. 그리고 가끔 보면 되게 시원하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체제로서 좀 고민이 됐던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뭐 전체적인 전국 상황을 돌아보면은 차라리 이재명에서 확 앉아서 그냥 날리지 않았을까? 진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쪽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저 사람 진짜 위험하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날릴 수 있으면 날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재명이 미웠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똥파리들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그 파도 뭐라고 그럽니까? 파도 파파미 미담만 나온다는 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몸파들이 지지한다는 남경 PD가 경기도지사가 됐으면 이번 코로나19 때 어땠을까? 아이고 참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진짜. 똥파리들. 아유 진짜.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래서 예, 이제 예. 전원합의체 죄송합니다. 판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주 마지막으로 한 예, 예, 말씀만 좋습니다. 드리면 예, 예, 이제 예.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그 토론회 영상을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어떤 사실을 숨겨서 의도적으로 왜곡을 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2분 안에 짧은 상황에서 그 상대 후보가 대답 짧게 하라고 하는 추궁하는 와중에서 가장 사실에 가깝게 해명을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뭐 전원합의체 판결 전망을 근데 하면 안 되죠. 왜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뭐 전압 틀리는 거 아니라 일시부터 틀렸어요. 아니 변호사님이 좀 예측을 틀리게 해서 지금 보고서는 취급했어요. 이렇게 나중에 나도 이렇게 갈굼당할 수 있겠구나. 당연하죠. 아니. 변호사님이 뭐 판결 예측을 틀리게 해가지고 망신당하고 그게 뭐 팀이 어떻게 된다면은 박지우는 그냥 나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안방 500m로 타서 매장을 해야 됩니다. 박지우는. 네. 나보다 그래요. 더 많이 틀렸어요. 자, 꼼찰 청장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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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